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3월 달에 보여줬던 이 증시 조정 양상에선 조금씩 벗어나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증시 들어서 조금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증시인데요. 이번 4월 달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적이 되겠죠. 그 실적의 포문을 열게 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우리 뇌리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 본격적인 출발부터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 전 이슈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2.2억 명 파워. 2억 명이 한 제품의 소비자라면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줄 수 있겠죠. 관련한 내용들 다뤄볼게요. 제품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2억 명의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약 30여 거래일 만에 지난 금요일장 3,100선 위로 올라왔던 코스피입니다. 이 3,100선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3,100선 놓고 이 보합권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는 삼성전자 실적이 키가 될 건데요. 삼성전자 호실적 내놓으면서 지수와 함께 같은 종목들을 끌고 가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시각 현재 0.2% 상승한 3,11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 증권가에서는 단연코 실적이라고 꼽고 있겠지요. 키움증권에서는 코스피 영업이익 성장률 1분기는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할 것이다. 결국 실적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에서는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 조금 압축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은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했다면 이번 달은 대형주가 더 힘을 내는 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월 수출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됐죠. IT나 반도체, 2차 전지 쪽 호실적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놓고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영업이익 8조 원대, 9조 원대, 10조 원대 각각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반등폭은 달라질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겠죠. 자,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기관 매도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기관이 매수해주며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 또 여지없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에서 오늘 매도하면서도 사고 있는 섹터가 있었어요. 바로 철강, 건설, 금속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철강으로 함께 매수하며 오늘 철강주 굉장히 좋은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 시각 현재 1,2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2,500억 매수 중인데 이들의 대다수의 매수액은 거의 다 IT와 운수 장비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분위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3거래 연속해서 올라주고 있네요. 탄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85,000원권 위로 드디어 82,000원대를 벗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4만 원권 위에 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나 LG화학 등은 오늘 하락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단에서는 포스코가 단연코 눈에 띄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움직임 상당수 좋고요.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자동차주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 잠시 후에 특징주로 짚어볼 겁니다. 그 전에 코스닥 보죠.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권 진행이 되네요. 장중에 조금 빨간불 켜는 움직임도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0.04% 하락한 969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반도체나 금속 쪽이 강하고요. 내려가는 쪽은 제약이나 유통 쪽이 부진한 흐름 나타나는데 유통 쪽에서는 서울옥션이 오늘 10% 이상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얼마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조금 눈에 띄는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철강주 얘기부터 살펴보죠.
그동안 철강주, 중국의 대표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었죠. 수출 환급금. 이 수출 환급금을 대해서 조금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 내에서 특수강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매겼던 세금, 그중에 일부를 환급해줬었는데 그 환급액 비율을 낮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국내 자국 산업 보호를 조금 약화시키면서 해외 업체들은 당연히 반사의 기대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철강주 곳곳에서 눈에 띄죠. 동국제강 오늘 10% 이상 급등 진행되고요. 휴스틸, 대한제강,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포스코 같은 경우 2015년도 중국의 구조 개혁이 있었던 때 40만 원 넘었었다. 이번에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목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포스코 필두로 철강주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주로는 로봇주 보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 버릴 거야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꺼냈고 사업부 재편에 이미 박차를 가한 상황. 부진한 거 털고 잘 될 거에 집중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결국 배터리, 전장 그리고 로봇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로보티즈 오늘 7%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관련 종목들이 장중 변동이 조금 크게 나타나요. 막 20%씩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 등이 보이는 만큼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제 이슈 열어보시죠. 빅히트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제는 옛 이름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빅히트로. 지난 10월에 상장한 이후에 10만 원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연초에 갖가지 호재와 연기금의 매수 속에 20만 원권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장 출발할 때만 해도 3% 정도, 제가 막 이 이슈를 잡을 때도 3, 4% 올라갔었는데 장 후반 들어오면서 탄력이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요. 사실 제목만 봐도 이 리포트가 얼마나 이 종목에 지금 환호성을 하고 있는가 느껴지거든요. 오늘 빅히트 리포트가 10개가 나왔습니다. 제목들 보세요. 뜨겁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글로벌 기획사, 글로벌 1위 이게 끝일까요? 명실상부 글로벌 엔터사. 엄청난 타이틀이 달리고 있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이베스트에서 50만 원권 위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20만 원대인데 어느 정도로 이들이 환호하고 있는지 느껴지죠. 자, 빅히트의 공격적인 행보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고요. 올해 대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네이버와 동맹, YG와 협업,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제휴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고 이번에는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이 미국 이타카 홀딩스 100% 인수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쭉 한번 오늘 들여다보죠.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빅히트 측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이타카 홀딩스는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들어가 있는 사업, 이 SB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요. SB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이 아티스트들이 빅히트의 또 유증에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빅히트의 주주인 거죠. 결국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도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들 두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눌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 빅히트 관련한 모든 사업, 그 사업의 핵심은 결국 위버스가 됩니다. 이 위버스가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2019년도에 런칭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입니다. 빅히트가 런칭을 했죠. 요즘 덕질은 위버스에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BTS가 셀카를 올리고 BTS의 굿즈를 판매하고 음반이나 혹은 온라인 콘서트 송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팬들끼리 커뮤니티가 되고 쇼핑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위버스가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공연을 못해도 위버스로 빅히트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빅히트 매출액의 절반은 바로 위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 공연하면 대박이고 그 이전까지도 위버스로도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금투에서는 결국 위버스는 팬덤 플랫폼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한 업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걸음이 위버스로 향하고 있어요. 일단 빅히트가 네이버와 동맹 맺었죠. 브이라이브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3천만 명, 470만 명이 합치면 결국 K-팝 팬덤 플랫폼으로는 확고한 1위라는 거고요. YG와 협업한다? 이것 또한 결국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입점한다라는 게 되겠죠. 블랙핑크가 더해지면 BTS와 블랙핑크 그들의 팬덤 어마어마합니다. 그로 인한 위버스의 성장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제휴, 유니버셜 뮤직그룹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죠. 셀레나 고메즈와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 소식도 결국에는 힘이 돼줄 거고요. 이 이타카 인수 앞서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유튜브 구독자 순위인데요. 1위부터 4위까지 저스틴 비버, 블랙핑크, BTS, 아리아나 그란데 1위부터 4위까지 합치면 2.2억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두 위버스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버스 열심히 굴리고 있는 스노우볼, 그 정점은 결국 또 메타버스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아티스트 기반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위버스가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보셨다시피 1위부터 4위까지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한 바로 아티스트들 덕분이죠. 하지만 이건 좀 긴 시각이겠죠. 수년에 걸친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빅히트 부담 요소로는 끊임없이 언급이 되는 BTS에 대한 높은 의존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차차 이 빅히트에서는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IT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팬덤 플랫폼에 열심히 뛰어들고 있다. 이것 또한 부담은 되나 아직까지 위버스와 견줄 만한 쪽은 없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위버스 그리고 빅히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 하나금투에서는 지난 6개월에 답이 있다. 결국 앞으로도 잘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업계 1등들이 매력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금투에서는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엔터 쪽에서는 하나금투의 이기훈 연구원이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앞으로 가나 안 가나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 정도 상승, 앞서 8% 상승분을 좀 반납했네요. 지금 24만 8천 원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박앤코의 뇌피셜 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유안타의 한상혁 과장님, 장기적 관점은 괜찮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수익 실현합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MTNW 단칼 전략 다냐 선생, 매도 수익 실현합시다. 지금은 더 좋은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실적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또 종목들 저희 이번 주간에 계속 언급해 주실 거니까요. 다냐 선생 의견은 그때 확인하시고요. 일단 빅히트에 대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금 수익권에 들어왔으니 실현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긴 시각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증권가에서 말하는 36만 원, 5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한번 기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앤커의 뇌피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